오늘 리뷰할 논문은 Large Scale GAN Training for High Fidelity Natural Image Synthesis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2019년 ICLR에 등재가 되었고 구글 딥마인드 팀에 의해서 구글 딥마인드 팀이 저자입니다. 이 논문을 소개 논문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논문이 ICLR 2019 당시에 가장 높은 그 심사위원들의 레이팅 점수를 받았어요. 8점대를 받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딥러닝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작년 기준 state of the art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을 빅겐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빅겐은 아주 큰 이미지넷과 같은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되는 겐이기 때문에 빅겐이라고 명명을 저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겐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러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세트로 하는 겐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래스 컨디셔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state of the art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삼아서 빅겐이 샘플링할 데이터를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겐은 총 3가지 사이즈의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데요. 128, 128, 256 by 256, 그리고 512 by 512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도 아주 좋은 선명도로 잘 제너레이트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말하는 이 빅겐의 가장 큰 메인 골은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그 실제 리얼월드 이미지들과 이 저자들이 빅겐을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위에 사진들을 보면은 강아지 사진, 햄버거 사진 이런 사진들이 다 빅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인데요. 정말 실제 사진이랑 거의 흡사하죠. 이런 이미지들을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스라고 하는데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스에 대한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겐에서는 겐 모델이 생성하는 샘플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과 클래스 언컨디셔널 샘플이 있습니다.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은 모델 트레이닝을 할 시에 트레이닝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들의 레이블, 즉 강아지 사진을 넣었으면은 이게 강아지 사진이다. 이런 레이블을 같이 넣어줘서 생성하는 게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이고, 그냥 레이블 없이 이미지만 넣어서 트레이닝 시킨 거를 클래스 언컨디셔널 샘플이라고 합니다. 빅겐은 트레이닝 시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레이블을 함께 넣어서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스를 만들어주는 겐 모델입니다. 빅겐은 크게 3가지의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델단에서 아주 큰 그런 특이점이나 그런 변화 없이 아주 간단한 기교들만 이용해서 겐의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겐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샘플링 테크닉인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델의 안정성과 모델의 성능 사이의 그 트레이드오프,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아주 많은 도표들을 이용해서 애널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자신들 모델을 소개를 하고 단순히 이미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을 떠나서 이들의 실험 결과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ICR에서 좋은 레이팅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빅겐의 모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겐은 제너레이터, 즉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식별자 이 두 개의 모델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 이 논문에서는 주로 랜덤 노이즈를 latent vector Z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세트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리얼 이미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서로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를 하는 네트워크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식별자 네트워크입니다. 이 식별자 네트워크에서 리얼 데이터와 제너레이터 생성한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여서 러스를 계산하는데 이 러스는 다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뒤로 돌아가면서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을 겐이라고 하고, 지금부터는 제너레이터를 G라고 표현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의 내부 구조는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겐을 트레이닝 시킬 때 특히 그 트레이닝 세트가 굉장히 러지 스케일, 굉장히 큰 데이터일수록 가장 두 가지의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켜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델 트레인 세트가 방대할수록 이 모델을 안정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빌라이제이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전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objective function을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objective function은 그 generator와 discriminator에서 취급하는 loss function입니다. 이런 그 loss function을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모델이 잘 수렴하게끔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그 discriminator, 여기서 D라고 써 있는데요. discriminator에서 발생되는 그라디언트 값을 이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 정규화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계산한 업데이트한 그라디언트가 제너레이터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게는 크게 세 가지 기준 기법들을 참고를 합니다. 첫 번째 빅게이 참고한 자료는 Spectral Normalization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정규화 기법은 립시츠 연속성이라는 수학적 분포를 사용하는데요. 립시츠 연속성 분포는 두 가지 변수 A와 B가 있을 때 그 A와 B 사이의 거리를 항상 일정 거리 안에서 이렇게 통제시켜주는 그런 수학적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립시츠 연속성 변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사용함으로써 파라미터를 잘 정교화를 해줍니다. 근데 특이점은 이 빅게는 이러한 립시츠 연속성을 이용한 스펙트럴 노멀레이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제너레이터에서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스테이블한 모델을 확립을 시켰고요. 두 번째 이 모델이 참고한 논문은 SA겐입니다. Self-Attention 겐인데요. Self-Attention 겐은 모델 구조상에 어텐션 게이트를 어텐션 블럭을 추가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모델을 이끌어낸 선행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컨디셔널 겐인데요. 컨디셔널 겐은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을 생성하는 그러한 겐 모델인데요. 왜 컨디셔널이냐면 겐 모델에서 학습을 시킬 때 인풋 벡터로 랜덤 노이즈와 함께 클래스 레이블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정보를 함께 내포하는 그런 샘플을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겐의 평가 지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셉션 스코어입니다. 인셉션 스코어는 인셉션 스코어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 생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제 이미지와 같느냐, 그 퀄리티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 퀄리티를 가장 많이 보고 대신에 그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느냐, 그런 버라이어티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성하는 이미지가 다양하지 않더라도 아주 뚜렷한 이미지만 생성하면은 인셉션 스코어가 높습니다. 그에 반면 FID라는 평가 지표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다양성, variety까지 염두를 둡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생성된 이미지의 다양성과 그런 뚜렷함을 두 가지를 모두 차관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빅겐의 구조에 대해서 빅겐의 구조와 이들이 빅겐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딥마인드 저자들이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SAGAN, Self Attention Gen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SAGAN에서 사용한 힌지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또한 앞서서 그 컨디셔널 겐처럼 클래스 레이블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클래스 인포메이션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정결을 한 이후에 넣어줍니다. 또한 제너레이터에서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여 제너레이터를 정규화 해주고요. 그리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두 개를 학습을 시키는데 제너레이터를 한 번 학습시킬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 번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한 러닝 레이트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제너레이터가 한 번 모델을 생성할 때 식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두 번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모델들은 주로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웨이트를 초기화해 주었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올소거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겐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델은 이 논문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IS 스코어의 이 증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치 사이즈를 늘리기만 하였는데도 IS 스코어가 그 전보다 46%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 또한 그 width, 여기서 말하는 width는 number of channel인데요. 그 모델에서 채널의 개수를 늘려주었습니다. 약 50% 정도 늘려주었는데 이러한 조치 또한 IS 점수를 약 21%만큼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depth, 모델의 깊이를 또 변형을 해보았는데 모델의 깊이를 변형하는 것은 모델의 넓이, width를 변형하는 것처럼 큰 IS improvement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의 딥스를 더 깊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을 Big and Deep이라고 하는데 이 Big and Deep 모델의 성능을 보면은 Big and보다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Big and Deep은 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해 드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빅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shared embedd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shared embedding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에 이게 컨디셔널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어줄 때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 정보도 같이 넣어줍니다. 근데 이미지넷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레이블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많은 레이블들을 다 따로따로 separate 레이어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다 한 곳에 뭉쳐서 shared embedding 다 한 번에 그 많은 레이블의 정보를 한 번에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모델의 트레이닝 속도가 약 37%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요인은 skip connection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skip connection은 ResNet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아마 자주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 ResNet에서 사용된 skip connection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인풋 벡터로 랜덤 노이드로 Z가 들어가는데 그 Z가 원래는 이니셜 레이어에서만 이제 이니셜 레이어만 Z 값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skip connection이라는 것은 이 Z 벡터를 이니셜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차후의 다음 레이어들한테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너레이터가 사진을 생성을 할 때 그 인풋 랜덤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지닌 상태로 생성을 해서 더 질이 좋은 클래스 컨디셔널 샘플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퍼포먼스가 즉 IS 스코어가 약 4% 정도 올랐고 트레이닝 속도 또한 1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를 결과 얼마나 성능이 상승했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이제 맨 첫 번째 로우는 batch, channel, parameters, shared, skip, jet, also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배치 사이즈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 그리고 채널 개수 즉 아까 제가 설명드린 width입니다. 그리고 shared는 shared embedding을 사용했다는 말이고 skip, jet는 skip connection을 이용했다는 거고 also라고 쓰여져 있는 건 also는 regularization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변형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가 뭐 비포함시켰다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배치 사이즈가 2048만큼 굉장히 컸죠. 이런 큰 배치 사이즈에서 큰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에 FRD와 IS 스코어를 보시면은 형상된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빅겐의 그 모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A, B, C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A 그림이 이제 빅겐의 제너레이터의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Z라고 표시된 게 레이턴트 벡터, 즉 랜덤 노이즈인데요. 이 인풋이 제너레이터에 들어갈 때 특이한 거는 이 레이턴트 벡터 Z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렇게 쪼개서 이제 각각 그 차후에 있는 각각의 레스넷 블럭에 다들 컨캣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갠 인풋 벡터를 넣어줄 때 이제 클래스 벡터 또한 쪼개져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과 클래스 컨디셔널한 샘플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레스넷 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의 레스넷 블럭이 이제 그림 B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안에 보시면은 일반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에서 사용되는 레지듀얼 블럭인데 B와 C의 차이점은 그냥 B의 과정을 이렇게 정반대로 해놓는 게 이제 C입니다. 그래서 G, 즉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너터는 서로 상반되는 구조의 CNN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빅겐에서 레이어를 더
깊게 뎁스를 늘려서 만든 빅겐 딥 모델입니다. 빅겐 딥 모델은 빅겐 모델과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선 빅겐 모델에서는 그림 A에서 인풋 벡터 Z를 넣어줬을 때 Z를 여러 개의 청크, 조각들로 쪼개가지고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빅겐 딥으로 보시면 인풋 벡터 Z를 쪼개지 않고 그대로 한 번에 다 넣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레지듀얼 블럭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채널의 개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레스넷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병목 구조로 버릇넷 구조로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대조해 봤을 때 빅겐 디프가 모델이 훨씬 디프하고 더 복잡하지만 막상 파라미터의 개수를 보면은 빅겐 모델보다 빅겐 딥 모델이 파라미터의 총 개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이용한 병목 구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겐과 빅겐 딥 모델의 성능을 그 차이점을 한번 다시 되짚고 가겠는데요. 빅겐은 레이턴 벡터 Z를 여러 개의 같은 사이즈의 청크 조각들로 쪼개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었고요. 그에 반해서 빅겐 디프는 이 인풋 레이턴 벡터 Z를 쪼개는 대신 한 번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버틀넥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빅겐 디프는 빅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더 딥합니다. 더 깊지만 레이어가 더 많지만 버틀넥 구조 때문에 빅겐에 비해서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적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빅겐에서 네, 레이턴트 벡터를 스플릿해서 넣어줄 때 네, 일반적으로 걔는 레이턴트 벡터를 원 디멘셔널짜리를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스플릿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뭐 64짜리 레이턴트 벡터라면 그거를 네. 4조각으로 한다면 16 사이즈로 자릅니다. 혹시 여기 논문에서 네, 빅겐 딥 말고 그냥 원래 빅겐에서 스플릿 안 네네네. 하고 Z를 각각의 스테이지에 전부 다 스플릿 없이 토탈 청크로 넣어준 그런 실험도 있나요? 여기서 굳이 스플릿을 해주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스플릿을 안 하고 실험했을 때의 결과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 뭔가 레이턴트 벡터가 일종의 레이턴트 벡터 가지고 결국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네네. 쪼개다 보면 일단 메인 아키텍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엘리멘트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네네네. 당연히 뭐 64개짜리라면 64개를 지금 그림에 보면 총 4가지로 쪼개서 들어가는데 그냥 4가지 전체에다가 64개를 다 집어넣는 게 파라미터 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조금 네. 궁금. 저도 그게 의아했었는데, 지금 일단 논문상에서는 빅겐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청크로 쪼개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실험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레이턴 벡터를 이퀄 사이즈로 이렇게 쪼개서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다양한 레지듀얼 블럭에 그 인풋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그 처음 초기 상태에서 변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그
처음 랜덤 노이즈 그대로의 정보를 잘 반영시켜 주려고 이렇게 넣어줬다고 써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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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네네네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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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냥 애드입니다. 네, 그 뒤에 들려주는 거. 네, 네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48, 64. 네, 네네네. 네네네, 여기요. 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빅겜 모델이 IS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능이 성장을 했고, FID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쏟하긴 한데, 그렇게 큰 상승폭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IS 지표가 지금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계속 IS 지표를 걸고 얘기하고 있는데, FID 지표와 IS 지표가 어떻게 차이 나냐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지표는 아까 일전에 설명드린 빅겐과 빅겐 딥 모델의 IS와 FID 스코어를 비교한 것인데 어, 맨 밑에 가로축을 보시면은 가로축이 지금 인셉션 스코어고 이제 그 Y축 세로가 FID 스코어입니다. 보시면은 빅겐 디프 모델이 빅겐 모델이 지금 빨간색이고 빅겐 디프가 초록색인데 빅겐 디프의 성능이 IS와 FID 두 방면에서 모두 우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의 지표가 이제 128 바이 128 이미지에 대한 지표고요. 중간이 256, 256, 맨 오른쪽이 512, 512 샘플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인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트레이닝 디테일에 또 이어서 또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법을 또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트렁케이션 트릭은 뭐냐면은 괜히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 레이튼 벡터 Z를 받는데 그 레이튼 벡터 Z를 받아서 제너레이터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Z가 이제 모델 트레인단에서 이제 또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트레인에서 사용한 벡터 Z와 샘플링에서 사용한 벡터 Z를 서로 다른 벡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단에서 이용되는 인풋 벡터는 normalization 0,L 사이의 분포에서 사용되었고 샘플링 벡터 Z는 일단 동일한 벡터 Z이긴 한데 이제 처음 랜덤 샘플링된 벡터 Z에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예를 들어서 0.5 그렇게 정해가지고 0.5보다 낮은 그 스레시홀드 값보다 낮은
벡터들은 모두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줌으로써 인풋 벡터 Z에 레이튼 벡터 Z를 이 분포를 Z의 분포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함으로써 그 생성되는 샘플 이미지들의 퀄리티를 더 높였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총 4가지, 총 4개의 컬럼에서 이미지들이 있는데 각 컬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맨 왼쪽 컬럼이 지금 스래시홀드가 2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 다음에 0.5일 때, 그 다음에 스래시홀드가 0.04로 제일 작을 때 빅겐이 생성한 이미지의 예시들입니다. 맨 왼쪽에서 스래시홀드 값이 2로 제일 클 때는 다양한 분포도의 레이튼 벡터 Z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개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다양한 포즈의 개 사진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래시홀드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제너레이트하는 이미지에 대한 다양성, 즉 variety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래시홀드가 0.04로 매우 작을 때는 이제 거의 비슷한 종류의 레이튼 벡터들만 입력값으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같은 이미지만 계속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계륵인데요. 그 트렁케이션 트릭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래시홀드를 높이면은 그 모델이 생성하는 이미지들의 다양성을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 모델이 생성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스래시홀드를 낮게 설정을 하면은 모델의 그 샘플들의 다양성은 줄어들지만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IS 스코어와 FID 스코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IS 스코어는 겐 모델이 샘플을 생성했을 때 그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만 이제 그 퀄리티만 고려를 해서 점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겐 모델이 스래시홀드를 완전히 낮춰서 되게 같은 내장이 똑같은 개사진을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버라이티는 적지만 사진 퀄리티는 높아서 IS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FID 스코어는 굉장히 저조하겠죠. 그에 반면 스래시홀드를 좀 높이면은 이미지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버라이티 그 다양성이 올라가서 FID 스코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거를 트릭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지금 겐 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ISFID 두 가지인데 이러한 트릭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은 IS 스코어도 높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사용하면 FID 스코어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트릭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스래시홀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FID와 IS가 둘 다 높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IS 스코어와 FID 스코어 모두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해서 빅겐이 생성한 이미지 결과들을 한번 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28, 128, 256, 256, 512, 512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고요. 이 모델들은 트렁케이션 스레시홀드 0.5에서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이 이제 베이란 경우에는 맨 오른쪽 D처럼 이제 클래스 두 개가 한 번에 합쳐져서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해당 이미지는 지금 테니스 공과 새의 이미지가 합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클래스 리퀴지라고 하는데 빅겐의 유일한 단점이 클래스 리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256, 256 빅겐이 생성한 모델 샘플들이고요. 이건 512, 512 샘플들.
굉장히 거의 실사 이미지와 거의 똑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A에서는 이제 비교적 트레이닝하기 쉬운 이미지들을 트레이닝했을 때의 결과들이고, B는 이제 트레이닝하기 좀 어려운 이미지들을 트레이닝했을 때 생성한 결과들인데, 이제 보셨을 때 B열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제너레이트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물이나 동물은 잘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모델 성능을 체크할 때 빅게니에 생성한 개사진과 뭐 실제 개사진들을 비교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진들을 다 한 번에 모아준 건데, 보시면 어느 게 빅게니 생성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분간이 어렵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왼쪽 위 모서리 그림이 빅게니 생성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햄버거 사진도 맨 왼쪽 위 모서리 사진이 빅게니 생성한 햄버거고, 이 나비 사진도 맨 왼쪽 위 그림이 빅게니 생성한 나비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 건데요. 기존 모델은 SA겐과 SN겐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빅겐 모델은 빅겐 모델과 빅겐 딥 모델 이렇게 비교를 하였고요. 두 번째 콜룸이 레스에서 128, 256, 512는 아웃풋 샘플 이미지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빅겐 모델이 IS, FID 스코어가 모두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과 분석입니다. 네, 빅겐 모델이 이렇게 IS와 FID 스코어에서 큰 임프루브먼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바로 모델이 인스테빌리티입니다.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로 사용하는 이미지 네트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을 여러 에폭, 여러 이러레이션 학습을 시킬수록 모델이 불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로스가 튀어서 이제 모델이 콜랩스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A에서 보시면 지금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하나의 샘플이 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빨간 선에서. 그리고 오른쪽 B에 보시면은 디스크리미너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에 이제 모델이 콜랩스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모델이 여러 번 오랫동안 학습을 시키면은 결국엔 모델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 빅겐 저자들은 모델 실험을 할 때 이제 얼리 스토핑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이 콜랩스 하기 직전에 그 웨이트 값을 저장해서 최종 파라미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불안정성 때문에 얼리 스토핑 기술은 빅겐을 사용할 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 인스테빌리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좀 가지려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나 드롭아웃을 추가해도 보고, L2 레귤레이션 테크닉도 사용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사용해봤어요. 그 결과 모델에 안정적으로 학습은 되긴 하였지만, 결과를 봤을 때 그 IS 점수가 45%나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스테빌리티를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이제 모델 성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쉽게 오버피팅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지나 데이터에서 학습을 시킬 때 트레이닝 조금 이제 모델이 잘못 학습된 모델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98%였을 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55%로 굉장히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쉽게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결과 고찰입니다.
빅게는 앞선 불안정성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서 가장 작년기 중 가장 좋은 CLFCR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 IS와 FIT 스코어에서 모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12 바이오 512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이미지들도 높은 해상도로 잘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의 불안정성 때문에 모델이 잘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얼리 스토핑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모델의 스테빌리티와 퍼포먼스 사이에 이런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빅겜 모델의 이미지넷보다 더 큰 데이터셋은 JFT300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니까 모델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는 아마 데이터셋이 더 커가지고 오버피팅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더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이런 겐의 스테빌리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8번 슬라이드에 네, 학습의 불안정 인스타빌리티를 해결하려고 노멀라이제이션이랑 SA 게인을 사용하고 또 마지막에 컨디셔널 게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컨디셔널. 몰라서 그러는데 네, 컨디셔널 게인 그 특이점이 그 레이턴트 벡터뿐만 아니라 클래스 정보를 네네네. 인풋으로 아, 준다는 건데 이 클래스 컨디셔널 걔는 모델의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참고한 게 아니고, 아, 네, 그냥 컨디셔널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그냥 참조했답니다. 그쵸. 그 인스타빌리티랑은 관련이 네, 없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인스타빌리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아, 인스타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봐.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그 IS랑 FID 네. 비교한 그래프 담겨 있는 PPT에서 네.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커브를 그리게 되는 게 어떤 변수에 따라서 IS랑 FID가 점점 변화시켜서 이런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여기서 그 스레시홀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트렁케이션 트릭에서 스레시홀드를 몇 초로 주냐에 따라 이 그래프가 그려진 건가요? 지금은 이 그래프는 트렁케이션 레이트를 다 똑같이 동일한 threshold를 주고 그냥 그 에폭, 이터레이션 수에 대해서만 아마 지금 성능을 검증한 그래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랭케이션 그 threshold 값은 아마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그 트렁케이션 레이트를 threshold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으신 것인가요? 이 그래프가 저렇게 점점 뭔가 변화하는 곡선처럼 보이는 이유가 네네네. 그거를 결정하는 지금 요인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터레이션 개수일 겁니다. 모델. 어, 잠시만요. 논문을 보면 왼쪽에 보면 SA겐이랑 SN겐이 퍼포먼스가 찍혀 있는 거를, 이게 점으로 찍혀 있군요. 아마 이게, 이 점으로.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어,
이게 X축이 IS고 Y축이 FID여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변화했는지 모르시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음, 약간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프리시전 리콜처럼 ROC 커브 그려질 때 네. 거기서 홀드 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곡선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는 어, 저도 페이퍼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게 페이퍼가 굉장히 긴데, 이 그래프는 뒤에 페이퍼의 어펜딕스 부록 부분에 나와 있는 페이퍼거든요. 아, 아, 플롯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플롯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지금 논문 상에는 아, 없습니다. 네. 네. 제가 논문 한번 살펴보고 혹시 정리되면은 따로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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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렁케이션 밸류라고 돼 있구나. 아, 아, 위에 그래프도, 음, 음, 그럼. 네. 네, 아래 피겨 19에 나와 있네요. 트렁케이션 밸류라고. 네. 네, 맞죠. 네, 저도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탑 바텀이라 돼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시그마 0부터 2가 탑이고 0.5부터 1.5가 바텀이라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있구나. 그런 네, 네, 그 팩터가 ROC에서 스레시홀드처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위에 그래프도 똑같이 아마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음,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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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시파 데이터로 하면은 32 바이 32 아닌가요? 최근 들어서 점점 키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초기는 뭐 키워봤자 64 정도였던 것 같고 네, 예전에 겐 공부했을 때 봤던 거는 여러 스테이지를 줘서 처음에는 뭐 32만 만든 다음에 원래 인풋 이미지랑 32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정보를 다음 스테이지에 던져줘서 64로 키우고 그런 식으로 겐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음, 들어서는 최근 건 많이 보진 않았지만 256 그런 거는 충분히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네. 네. 네, 512는 그래도 최근 거 중에서도 이제 큰 사이즈 같더라고요. 512.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네, 논문은 안 읽어봤는데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서 FID보다 네네. 더 좋은 성능 지표를 클로바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음,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더 안정적이고 뭐 아웃라이어에도 더 로버스트한 그런 평가 지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후속 공부로 이것도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거는 클로버가 만든 새로운 평가 지표인가요? 네. 페이퍼까지 아, 나서 혹시, 며칠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 그 카톡방에 링크 네,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음, 이 논문은,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랜덤 치드에 따라서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그 모델이 다이버즈하는 그런 그 로스 값이 아예 튀어버리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불안정한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유한 그 도표를 보시면은 모델이 갑자기 콜랩스 지점에서 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모델이 확 꺾여버리는 저 지점을 모델이 콜랩스한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네. 그리고 그 발표 내용 중에 네네.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요? 그 뭐 사람이나 복잡한 아, 이미지 네네. 네, 그런 클래스 맞아요. 못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작년 ICCV에 네. MIT에서 연구 발표했던 게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니, 네. 줌에도 올려드릴게요. 네네네. 음, 혹시 이거 링크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 아, 줌. 예. 이 링크요? 네. 클릭이 안 되지. 여기서는 음, 괜히 특정 클래스를 잘 만들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건데 아, 네. 그 조금 아래 보시면 그 여기서 그 그래프 위에 그래프 보시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게 파란색이고 히스토그램이고 실제로 만들어낸 게 빨간색인데 네. 빨간색 보면 오른쪽에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분포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네요. 맨 처음에 이 연구 처음에는 그 먼저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괜히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못 만든다라는 네. 것을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람이 잘 거의 생기지 않는 네.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리얼 포토를 겐으로 음, 리컨스트럭션을 시켜서 음, 실제랑 완전 동일하게끔 복원식 음, 그 생성해내게끔 유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특정 클래스가 잘 안 만들어지더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모델의 뭐 최적화 방법이나 로스 펑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음, 표현을 해서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치즈로 비유를 했는데 네. 원래 치즈를 생각해 보면 치즈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구멍구멍들이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집어넣어도 괜히 도달할 수 없는 아, 생성해낼 수 없는 구멍이어서 이 구멍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구멍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자체를 빈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 모델 자체를 건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 논문이거든요. 이거에 네네네. 관련해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모델의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취약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점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추가적인 트릭을 써서 원래 잘 생성해내지 못했던 클래스인데 그것도 해결하는 피규어를 봤던 것 같은데 나중에 스터디에서 시간이 되면 이것도 같이 다루면 좋을 네, 것 감사합니다.